그 누구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결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9월 17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 하루가 지나게 되면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인 연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예전 같으면은 아마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은 참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심적으로도 들뜨고 또 고향 방문이라든지 또 부모님 뵐 여러 가지 어떤 참 그런 많은 계획을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인들과의 어떤 만남도 쉽지 않을 거고 또 가족 여행 같은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고향 방문 역시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올해 추석 연휴도 그렇게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15일 날 유튜브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지금까지 한 15강의 어떤 일주론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달간의 어떤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한번 올해 추석 명절 연휴 어떤 시간을 이런 식으로 좀 저도 저를 다잡아보고 또 이제 앞으로 또 강의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도 좀 해보고 이런 시간으로다가 좀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항시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인데요. 여러분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를 보내지 못하는 대신 또 여러분 개인만의 어떤 그런 알찬 시간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그런 연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인일주, 갑자일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 달간 나름대로는 제가 바쁘게 좀 진행을 해왔는데요. 15강에, 오늘 이제 15번째 무인일주 강의인데요. 한 3일에 한 강의 정도, 2, 3일에 한 강의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강의가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생각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도 많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번 연휴 기간에 많이 좀 점검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수는 갑자을축 벽이 정면 무진 기사 경호신미 임신 계유라는 10개의 일주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수략 공망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무인일주는 갑술순의 이제 두 번째 이제 갑자순이 있고요. 갑술순이 있습니다. 또 갑오순이 있고 갑신순이 있고 갑오순이 있고 갑진순, 갑인순. 그래서 10개, 60갑자가 10개씩 나눠서 6개의 나름대로의 이제 테마가 있는데요. 갑술순, 이 갑술순에 오늘은 이제 무인 이제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 천간의 지지 인목을 가진 이 무인 일주에 대해서 성품 성향 분석, 또 이제 무인 일주에서 지지는 또 배우자 궁이다 보니까 배우자의 어떤 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주 상담을 받다 보면 일주에 대한 어떤 상담이 굉장히 많은 배우자에 대한 어떤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일주의 지장간을 가지고 직업적인 부분도 많이 논하기도 하고요. 또 일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품 성향 같은 것도 일간의 천간 글자를 가지고 또 많이 풀이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사주팔자 8글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사주팔자의 기준이 되는 일주 일간이 그런 의미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일주 공부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깊게 공부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무를 보는 것보다도 큰 숲을 보자는 의미가, 우리 60갑자 이 글자를 이렇게 한 번에 60개를 이제 놓고 이 표를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60갑자 표를 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 복사 같은 걸 하셔서 저는 계속 꾸준히 하루에
짧은 뭐 5분, 10분도 괜찮습니다. 그를 보면서 한 번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뭐 이렇게 또 갑술, 을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어쨌든 이렇게 쭉 계속 읽으시면서 일주를 읽는 건데, 사실 일주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가 우리가 지금 일주론 강의를 하니까 일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주팔자에서 갑자 일주도 될 수 있지만 갑자 연주도 될 수 있고 갑자 월주도 될 수 있고 갑자 시주도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갑자란 글자는 일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연으로 가면 연주가 되고 월로 가면 월주가 되고 시로 가면 시주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갑자라는 그 의미가 또 바뀌게 됩니다. 시주로 갔을 때 갑자의 시주의 어떤 의미, 일주의 의미, 갑자 월주의 의미, 갑자 연주의 의미.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지지가 이제 많은 그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무인을 공부하니까 이 인목이 연주에 갔을 때 이는 범, 호랑이 이제 띠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무인 월이 될 때 이 이는 이제 호랑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계절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월이런 이제 우리가 입춘을 세운다 해서 입춘 이제 절기로 24절기는 입춘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인월인데요. 이제 인월은 의미가 굉장히 큰 그 달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새해가 바뀌는 어떤 그 한 해가 바뀌는 그 기준이 우리가 양력으로는 1월 1일이고 음력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인월의 입춘일을 기준으로 다 잡아서 한 해가 바뀌는 새로운 한 해의 어떤 기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글자가 되고요. 또 이제 시주로 가게 되면 인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시는 이제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그 인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고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계여자, 지벽어초, 인생어인이라는 그런 이제 그 말이 있는데요.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리고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이 글자도 또 많은 그 공부가 좀 필요하고, 이라는 그 지지 글자로서 우리가 합평충 화해를 다 각각에 대비하면서 많은 그 사주풀이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네, 이제는 그 계절적인 의미, 또 무토 천간에는 지지 6글자가 이제 그 따라붙게 되는데요. 지지가 어떤 지지를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주가 다양한 그 성격, 같은 무토 천간도 다양한 성격 성품에 대한 어떤 약간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무진일주, 무인일주, 무자일주, 무술일주, 무신일주, 무오일주. 이제 6개의 이제 천간 무토가 이제 일주를 갖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계절적인 의미, 사실은 일주에서는 배우자 궁이고,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지지를 풀이할 때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풀면서 십성으로다가 접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토와 지지 이제 그 진토는 이제 비견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가 궁에 이제 비견, 나하고 비슷한 그 배우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십성을 가지고 이제 궁성론에서 궁은 배우자 궁이고 성은 비견이고, 그 십성은 비견, 이제 비견 겁재, 식신상간, 편재정재, 편관정간, 편인정인, 그래서 10가지의 어떤 그 십성을 나누게 됐는데요. 그 나누는 그 십성을 가지고 그런 궁에 어떤 십성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주 분석하는데 배우자를 그 분석하고 성향을 풀어내고 이제 이런 그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진 같은 경우는 무토진토 비견이고요. 또 무인 같은 경우는 목국토, 이제 밑에 지지가 인목이고 위에가 이제 무토인데요. 목국토 편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목과 양토기 때문에 이제 편관이 되고요. 무자 일주 같은 경우는 자수와 이제 그 자수가 이제 토국수 밑에서 이제 무토를 극하는 토국수 정제가 되고요. 남자 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는 이제 밑에 자수는 배우자 궁이면서 자수 이제 정제는 이제 그 아내, 그래서 아내 자리에 아내가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일주 분석이 가능하고요.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무토와 술토, 근데 이것도 이제 비견인데요. 이제 그 무토, 양토, 술토도 양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이고, 같은 그 비견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간여지동 일주라고 얘기해서 같은 어떤 그 굉장히 그 강한 그 일주가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또 무토와 신금이 있는 토생금 식신, 이제 지지의 이제 그 배우자궁의 식신이 이제 식신 같은 경우는 무토 남성으로 볼 때는 이제 식신이라는 의미 같은 경우를 어떻게 이제 풀이하느냐, 이런 거를 각각 이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일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무인일주 60갑자 중 15번째 일주고 갑술순에서는 5번째 일주입니다. 무인일주 이제 간지가 갖는 어떤 역학적 특성, 의미, 이제 이런 거 분석해보고요. 또 무인에 태어나신 분의 어떤 성품 성향, 기질 등 이제 알아보고, 또 무인일주의 어떤 일지 인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편관이고, 지장간 무병갑, 그래서 무토 비견과 병화편인 갑목 편관이 자리하고 있고요. 12운성으로는 또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그 무인 일주의 어떤 그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알아봤는데요. 이런 알아본 그 성품 성향, 배우자의 어떤 적성, 또 이제 이런 거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무인일주는 음양오행상으로 무토는 만물을 무성하게 성장시키는 그 위엄을 상징하고요. 인목은 양기가 막 나와서 생명을 키우는 그런 형상입니다. 무인일주의 물상이 산에 있는 그 호랑이의 상이니 무인일생은 무토의 어떤 중후함과 또 개척 정신으로 욕심도 있고요. 또 대기만성형의 운명으로 낙천적이고 판단력이 또 뛰어나고 끝내는 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일주이며, 간록으로 만인의 그 두령이 될 지도자감의 어떤 그 기질을 가진 그런 일주입니다. 무인일생은 일지인목 또 편관과 지장간에 있는 간목 편관의 어떤 영향으로 돈보다는 그 명예를 또 추구하고요. 그래서 또 인내력, 의지력, 자제력, 집중력이 강하지만 반면에 여유롭지 못하고 고독하고 조급해 불안해하는 그런 성향으로 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성향도 좀 있습니다. 무인일생은 그 신살로 보게 되면 확단기인 그 장생궁에 해당하는 그 일주이기에 학문을 또 즐기고요. 또 문장이 또 수려하여 지성이 돋보이는 일주입니다. 그러므로 그 학자나 교육자로 진로를 정하며 길한 일주라고 할 수 있고요. 흉살 제복시키는 그런 좋은 일주로 학문이나 정신 또 문화계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암시해주는 그런 일주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그 일주, 일간의 어떤 특성, 일지의 특성, 또 지장간의 특성, 또 12운성이라든지 또 어떤 신살, 또 이런 그 간지의 어떤 물상,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이제 일주 지금 성품 분석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뭐 공망 같은 거라든지 또 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일주 분석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분석이 되겠는데요. 먼저 명리의 학적으로 보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개운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사주 명식이 하나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병오년에 또 이제 신묘월에 무인일에 을묘시에 태어나신 분의 어떤 사주 명식이 있습니다. 이 사주 명식에서 우리가 이제 명리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개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주 명식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용신을 가장 먼저 사주 판자를 보게 되면 기본이 되는 일주의 일간인 이 무토 일간이 몇 월에 태어났느냐, 묘월에 태어났고 몇 시에 이제 생일이 이제 무토, 우리가 일간을 보게 되면 묘월, 그러니까 이제 묘월에 묘시에 태어난 무토 일간입니다. 근데 이 무토 일간이 전체 사주 명식을 보니까 지금 연주에 병화 오화가 있고요. 지금 무토는 묘월의 정관이니까 이 정관에 갑을이라는 지장간이 있는데, 이 갑을에서 을이 올라와서 전간,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격을 따질 때 이제 그 정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격은 정관격이고, 용신을 볼 때는 우리가 용신을 보면 다양하게 보고 가끔가다 사주 상담을 받다 보면 용신이
상담 받는 곳마다 용심이 좀 다르게 이제 설명을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 4주 상담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용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하게 됐고요. 저도 용신을 갖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한 가지를 고집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용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강신약 억부 용신이 나름대로 좀 많은 그 용신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평 그 진전의 어떤 격국 용신, 격국이 용신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격국 용신도 가능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조우적인 용신이 요즘에 이제 물상 부분 때문에 조우 용신, 궁통보감의 조우 용신이 많이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받다 보면 많은 용신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사주에 대해서 사주 명식을 가지고 용신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토일간이 지금 조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격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억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억부적으로 보게 되면 신약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무토가 이제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등령이라 해서 힘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실지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목이 4개로다 관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살 혼잡이면서 관살 기운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옆에 대신 그 화토동법으로 병화, 오화의 어떤 이 편인,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도와주는 편인이 있긴 해서 약하지만 그래도 요 관과 이를 그 통관시켜주는 그래서 화용신이 용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관 용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그렇게 가면서 통관을 시켜주는 용신이 화용신을 만약에 이제 용신으로 정하게 되면은 화운이 돌아왔을 때 그 나름대로 이 무토일간이 좋은 어떤 그 운이 개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개운으로 보게 되면 이 하에 있는 이제 하루 보면 낮 이제 아무래도 밤보다는 낮에 그 무토일간 무인일주 이 사주 명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주 명식이 달라지면 이건 또 지금 심리 개운이 화가 아니라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 토, 금, 수, 뭐 다양하게 이제 그 용신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신 기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명식에서는 하루로 보면 낮, 또 이제 계절로 보면 여름, 방향으로는 남쪽, 그리고 이제 색상으로는 적색이 되겠고요. 또 이제 건강상으로 보면 심장과 소장에 대한 부분, 또 맛이라든지 이런 음식에서는 이제 쓴맛과 이제 연관이 되고요. 오상에서는 인의 신의지에서는 예절인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기운, 이 화라는 건 펼쳐지는 목이 만에 올라오는 그 상승의 기운이라면은 행동적인 기운이라면은 화는 그 펼쳐지는 나무로 보게 되면 나무가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에 이제 나무가 올라오면서 이제 봄에는 목에는 이제 올라오는 그래서 상승하는 어떤 그런 행동하는 어떤 기운이 있으면 여름 소토는 이 올라온 나무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면서 꽃도 피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그 결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은 그 가을에 결실을 맺은 열매들은 이제 다시 겨울로 돌아가면 다시 이제 그 저장이 되고 이제 저장이 된 게 다시 봄에 다시 새싹을 싹을 틔워서 다시 성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그래서 이 계절의 학문 우주 만물의 어떤 변화 과정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가 사실 사주 명리의 가장 그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내 화에 대한 어떤 숫자는 우리가 하도 낙서 우리가 사도에서 27 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가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시각적인 화는 시각에 우리가 이제 청각 듣는 그 청각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이제 손으로 만지는 촉각이 있고 또 우리가 입 혀로 맞는 미각이 있고 코로 맞는 이제 후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 5감각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을 참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을 조심하라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강의에서 한번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 생각이 나는 것은 어서 생각이 바로 변한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마음이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좋은 건 눈으로 좋은 걸 봤을 때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좋은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좋은 마음이 드는 게 좋은 생각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은 또 우리가 음식도 만졌는데 좋은 촉각 그 만졌을 때 감각적으로 좋은 그 느낌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 생각으로 다 이제 변하게 되고 또 우리가 냄새도 좋은 냄새를 맡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좋은 마음이 들고 좋은 마음이 들면 좋은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은 아주 그 원초적인 기본은 바로 그 밑바탕이 이 오감이고요. 이 오감이 이제 발달된 사람을 갖다가 육감이 발달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육감이 좋은 사람 갖다가 영감 그래서 촉이 좋다고 이런 얘기도 하지요. 네 이렇게 이제 명리적인 그 사주 팔자 그 사주 명리를 보면서 이런 그 명리 속에서 실질적인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크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의 운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리적으로다가 풀어서 명리적으로 바로 접근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것 쪽에 너무 또 그렇게 크게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도 그거는 또 심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그 부분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무인일주에 대한 그 설명을 좀 개운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그 준비한 것들 이제 강의들이 참 많이 제가 이 파워포인트, PPT 슬라이드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설명을 참 드릴 것들이 많은데 이런 설명을 일일이 드리다 보면 이 강의가 뭐 진짜 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요. 준비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주일은 강의가 너무 또 여러분들한테 장시간의 어떤 강의로 이어졌을 때 큰 도움을 주기가 또 쉽지만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추석 연휴 저한테 그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일주일은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핵심적인 핵심을 전달하면서 큰 숲을 보는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좀 알찬 그 강의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젊은 생각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댓글을 올려주시는 그 분들한테도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또 구독, 좋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그 사랑과 응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도 감사 말씀 드리고 풍성한 그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다음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하루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